남자로 다크서클 있는 남자 남자가. 그렇죠. 다크서클이 있을 때는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제 미스들 다크서클이 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이렇게 잠을 좀 충분하게 자고 화장을 좀 어떻게 하면서 그걸 빨리 걷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뭐 비타민제를 좀 먹거나 아니면 또 다크서클을 걷어주는 성형외과가 있죠. 다크서클을 전문적으로 없애주는 성형외과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돈도 좀 쓰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정말. 네. 어떤 사람이 편하게만 살았어. 남편 있으면 뭐해 귀찮아. 자식이 있으면 뭐해 귀찮아. 다 귀찮아. 혼자 살아. 혼자 살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부모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간도 끊어지고 뭐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너무 편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게 돼요. 예, 그렇게 혼자 고독하게 늙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내가 베풀고 내가 고생한 만큼 내 곁에 사람이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만큼 헌신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안 늙죠. 안 늙고 참 결혼한 사람보다도 더 세월의 때를 먹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결혼을 하면서도 곱게 살은 사람들 있잖아요. 영부인처럼. 그런 사람들도 곱지만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소가리를 해온 흔적이 성숙되어져 나타나요. 고와도 어때요? 나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삶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면 이게 우리가 귀신이 들려서 아는 게 아니라 삶의 흔적이 묻지를 않아요. 그러면 뭐냐?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남편 때문에 속 썩어 본 일도 없고 자식 때문에 애태워 본 일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세월에 방관한 거죠. 방관. 그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편하게 산다라는 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뭐 배우자랑도 살고 자식도 살고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이제 성숙되고 그것이 이제 훌륭한 주름으로 그죠? 예, 훌륭한 색깔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예. 자, 진례궁 21페이지. 진례궁은 여기 눈과 눈 사이입니다. 진례궁.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맨날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막 온 정신이 아프대. 그래, 내가. 선생님, 바깥에 나오면 안 아프죠? 나오면 안 아파. 집에 있으면 아파. 그걸 어떻게 아느냐? 진례궁으로 아는 거예요. 진례궁이 깨끗하면 오장육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면 소화시키고 숨 잘 쉬고 심장 잘 뛰고 그죠? 예, 잘 먹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뼈를 쓰고 살을 쓰니까 집에 있으면 뼈마디가 쑤시고 살은 아프죠. 그러니까 누우면 환자야. 집에 있으면 환자야. 그렇지만 이 진례궁은 뭐냐? 오장육부를 이야기합니다. 이 뼈마디 쑤시고 아픈 거하고 위장장애, 암, 뭐 그죠? 간 나쁜 거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진례궁은 오장육부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프다 하는 거하고 이 오장육부의 상태가 질병이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 그래서 진례궁이 깨끗하면 밥 잘 먹고 밥 잘 먹으면 약 먹으면 그죠? 효과를 보겠죠. 예. 일단 약도 뭡니까? 밥을 잘 먹으면서 약을 먹으면 약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밥 잘 먹고 약 잘 먹고 하면 그냥 예, 별 큰 탈 없는 겁니다. 그죠? 예, 진례궁
자, 이 진례궁은 또 뭐냐? 오장육부를 이야기하면서 또 조상의 음덕이 나에게 내려오는 관문입니다. 여기가. 여기 딱 중심부위, 그죠? 중심부위 내려오면서 이 진례궁, 여기가 상근이죠. 도톰하고 넉넉하고 둥글둥글해야 됩니다. 그 도톰하고 넉넉하고 둥글둥글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트럼프 콧등처럼 둥글둥글 하면 돼요. 트럼프 콧등처럼. 자, 상근은 너무 함하지 않은 가운데 밝고 윤택하여야 건강하다. 건강뿐 아니라 조상의 덕이 있으니 학문이 탁월하고 복록이 따르며 조상의 음덕이 있다. 그죠? 왜? 조상의 음덕이 어디로 흘러요? 중심 부위로 흐릅니다. 네. 상근이 납작하거나 너무 패이거나 주름이 있거나 빛이 검으면 질병으로 고생하고 운세도 좋지 않다. 콧대의 빛이 검푸르면 일생 질병 떨날 날이 없는데 특히 위장병으로 고생한다. 위장병, 간이 나빠도 여기에는 색깔이 좋지 않습니다. 허파, 폐도 그렇고요. 위장, 그리고 심장도 그렇습니다. 항상 거기 색깔이 깨끗하고 맑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 공부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한의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의사들이 이걸 연구해야 됩니다. 얼굴 보면 오장육부 상태가 드러나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이분들은 뭐 진맥하고 얼굴 보고, 그죠? 그리고 하는 행동 보고. 이 정신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이 딱 들어오는 거 보면 안 돼요. 문을 딱 닫고 들어오면은 건강한 환자래. 아무 문제 없는 환자. 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딱 닫고 의사 선생님 앞에 앉으면은요, 이거는 문제 없는 사람이래요. 대부분 이 문제 있는 환자들 정신적으로 문을 안 닫고 들어온대. 문을 안 닫고 들어오. 벌써 그 하는 행동 보면 딱 표가 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처럼 전문가의 눈에는요, 딱 이렇게 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굴을 봐도 딱 편하게 돼 있습니다. 구분이 가는 거죠. 나을 수 있는 사람, 병이 나을 수 있는 사람, 나을 수 없는 사람.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의사가 잘 알겠어요? 우리 같은 관상가가 잘 알겠어요? 관상가가 더 잘 아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사람, 죽는 사람. 병을 고치지는 못해도 수명이 다한 사람, 수명이 아직 남은 사람은 이 상가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즉, 빛 에너지를 본다라는 거죠. 빛 에너지. 자, 상근과 콧대에 빛이 검푸르면 질병이 떠날 날이 없고 평소에 상근의 빛이 윤택하더라도 병을 얻게 되면 이것이 어두워진다. 중병, 가벼운 병의 구분은 기색의 농도에 의해 추리한다. 이것은 뭐냐? 병이 중병일수록 색깔이 더 진하다라는 거죠. 진하다. 그래서 여기에 기미가, 제가 항상 여기에 기미가 또는 뭡니까? 이거 죽은 깨. 그러니까 항상 여기 덮여 있어서 저 사람이 항상 걱정이 됐어요.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요 콧등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폐암 진단을 받더라고. 폐암 진단. 그래서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 이제 진례궁 했고요. 조금 쉴까요?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수지에 널려있는 모든 기운이 내 몸에 사람에 응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좋은 날씨가 쾌청하듯이 쾌청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뭔가 시원시원하고. 자, 이제 재배궁으로 들어갑니다. 재배궁은 코가 되겠습니다. 코인데, 이 코가, 자, 진례궁이 있고, 그죠? 진례궁이 있고, 이 자체가 또 재배궁은 뭐냐? 코에 진례궁이 있으면, 몸이 아프면은 돈이 나가잖아요. 일단 색깔이 나쁘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또, 재물이 나가겠죠. 그것처럼,
이 재배궁이 깨끗하고, 예, 좋으면은 건강하기 때문에 재물도 붙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상법은 건강과 맞물려 있습니다. 건강과.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죠. 건강하지 않은데 돈이 붙는 사람 있죠. 그죠? 그 사람은 돈이 안 붙으면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여성 중에서는 분명히 상관이 있어가지고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야 돼. 근데 사이가 좋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여성이 몸이 아플 때입니다. 예. 이게 바꾸는 겁니다, 이게. 사주를 보다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남편과 사이가 나빠야 되는데 나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이, 예, 몸이 아플 때는 그것이, 우리가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반가야 된다 그러죠, 반가. 그죠? 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